혹시 브래드 피트 주연의 그 탑건 매버릭 감독의 새 영화 F1 더 무비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이게 실제 F1 그랑프리에서 찍고 루이스 해밀턴까지 제작에 참여해서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정보랑 또 F1 전문가들이 쓴 책, 심지어 내년 2025 시즌 정보까지 좀 모아서 F1의 세계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영화 말씀하신 대로 영상미는 뭐랄까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F1 팬들 사이에서는 그 가상의 팀 APX-GP라던가 아니면 특정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하는 설정 때문에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꽤 있었어요. 아, 그런 논란이 있었군요. 네. 사실 F1 현실은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드라마가 있거든요. 오늘 한번 그 진짜 매력, 그러니까 속도 경쟁 너머에 있는 기술, 전략,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영화가 그래도 현실감을 살리려고 실제 F1 팀이랑 촬영도 등장시키고 실버스톤 같은 서킷에서 그랑프리 중에 촬영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제 경기 중에 개조한 F2 차량을 투입해서 찍었죠. 그런데도 왜 APX GP 같은 가상팀이나 좀 논란이 될 만한 설정을 넣었을까요? 영화적 재미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APX-GP는 이제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는 11번째 가상팀 이렇게 설정됐는데요. 문제는 이 팀이 좀 반칙에 가까운 플레이로 극적인 결과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F1 팬들한테는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 때 있었던 일, 소위 크래시 게이트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좀 있었죠. 아, 그 고의사고 의혹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 영화적 상상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논란 자체가 F1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 규칙 속에서 때로는 정말 치열한 이해관계가 얽혀 돌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 같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영화는 아무래도 드라이버 위주로 보여주지만 실제 F1은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F1 레이싱 컨피덴셜 같은 자료 보니까 팀 수장부터 미케닉까지 역할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레드불의 크리스천 호너가 F1을 사람 사업이라고 딱 정의한 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핵심을 보셨네요. F1이 최첨단 기술 경영장 같지만 결국 그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팀 수장의 리더십, 레이스 전략가의 순간적인 판단력, 또 기술 감독이나 엔지니어들의 혁신, 미케닉들의 그 정교한 손길, 공기역학 전문가들의 창의성까지. 아휴, 이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극한의 압박 속에서 완벽하게 합을 이뤄야 0.001초를 다투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와, 0.001초요? 네. 전 챔피언 데이먼 힐도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F1의 본질이라고요. 그 복잡한 인간관계와 조직력 위에 쌓아올린 기술도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스피드리드 F1이나 더 포뮬러 같은 자료에 나온 거 보면 F1 촬영은 진짜 비행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특히 공기역학, 이게 핵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공기역학이 F1 기술 경쟁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다운포스와 항력의 싸움인데요. 다운포스는 차를 아래로 두르는 힘이라 코너링 속도를 높여주지만 동시에 공기 저항, 즉 항력을 늘려서 직선 속도는 떨어뜨리거든요. 아,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엔진도 대단하잖아요. 1.6리터 V6 하이브리드인데 거의 1000마력이라고 하고 또 에너지 회수 시스템 ERS나 버튼 엄청 많은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뭐 하나 간단한 게 없죠. 식리스 변속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언더스탠딩 F1 같은 자료 보면 이런 기술 개발만큼이나 규칙과의 싸움, 이것도 엄청 치열하다고요. 정확합니다. F1 규정찜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이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니까요. 팀들은 항상 그 규정의 빈틈, 루프홀을 찾아서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기술 우위를 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너무 강력해서 경쟁 구도를 해친다 싶으면 금지되는 기술들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액티브 서스펜션이나 지면 효과 같은 기술들이 있었죠. 아, 그런 것들이 금지되기도 하는군요. 네,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머신을 다루는 드라이버는 대체 어떤 자질이 필요한 걸까요?
젠슨 버튼 책 How to be an F1 Driver 보니까 그냥 운전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타고난 재능은 기본이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 경쟁심, 이게 필수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어야 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엔지니어, 미케닉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팀을 위해 뛰는 팀 플레이어도 되어야 하고요. 신체 능력도 엄청나야겠죠. 지포스 견디고. 당연하죠. 체력, 집중력, 압박감 관리 능력은 기본이고 요즘엔 스폰서 활동 같은 것도 잘해야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F1의 세계가 정말 영화 한 편에 담기에는 너무 깊고 넓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최첨단 기술, 막대한 자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 노력이 얽혀서 만드는 드라마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영화가 F1에 입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진짜 매력은 사실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적 디테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노력들, 또 끊임없이 변하는 규칙과의 싸움, 이런 데서 발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이 F1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영화나 중계 화면에는 아무래도 드라이버나 차량이 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F1 팀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숨겨진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매 순간 최적의 수를 계산하는 레이스 전략가일지, 아니면 차량 성능의 핵심인 공기역학 전문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찰나의 순간에 모든 걸 결정하는 피트크루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F1을 보는 또 다른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